인도가 세계 해양 강국이 되겠다고 아주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도가 어떻게 이 바다의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지 그 핵심 전략들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거대한 비전입니다. 해양 아모니 특할 비전 2047. 이게 그냥 몇 년 하고 끝낼 계획이 아니고요. 인도의 미래 25년을 통째로 책임질 아주 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변화가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숫자로 보이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119%. 이게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인도의 연안 화물 운송량이 무려 119%나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변역 이미 시작됐고 엄청난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도의 해양 전략을 떠받치고 있는 이 핵심 기둥들을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새로운 비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배를 스스로 만들 건지, 또 연안 운송은 어떻게 바꾸고, 친환경 정책과 자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어떤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기둥부터 들어가 보죠. 바로 해운과 조선산업에서 스스로 일어서는 것. 인도식으로 말하면 아트마니르바르 바라트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이 바로 우선 매수 선택권, 영어로는 ROFR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외국 배보다 메이드 인 인디아 배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1순위는 당연히 인도에서 만들고 인도 국기에 주인도 인도인인 배. 그 다음이 인도 소유지만 배는 외국에서 만든 경우. 그리고 마지막이 인도에서 만들었지만 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순서입니다. 자국 산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죠. 근데 우선권만 준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가격이 비싸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조선재정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 보세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죠. 이 정부 공문을 보면 정책이 그냥 서류 속에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2026년에는 화학제품 운반선도 지원 대상에 넣는 것처럼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제도가 하나 나와요. 바로 이 해체 및 건조 인센티브인데요. 이게 뭐냐면 낡은 배를 인도에서 해체하잖아요. 그럼 그 해체 가치의 40%를 신용증서 같은 걸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서로 인도에서 새로 만드는 배 살 때 할인을 받는 거죠. 어때요? 낡은 배는 재활용하고 그 돈으로 새 배를 만드니까 그야말로 조선업의 선순환 구조,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는 아주 똑똑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인도의 어마어마하게 긴 해안선을 활용해서 물류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연안 초고속도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2024년에 통과된 연안해운 법안이에요. 이 법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맨날 막히는 도로나 철도 대신 뻥 뚫린 바닷길로 화물을 옮기는 걸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거죠. 아니, 왜 굳이 바닷길일까요? 이 표를 보면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왼쪽의 도로와 철도는 교통체증에 비싼 물류비에 환경오염까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연안해운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아주 비용 효율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인도가 해양 성장을 하면서도 환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전 세계적인 기후 목표에 발맞추려는 노력, 바로 친환경 정책입니다. 그 구체적인 첫걸음이 바로 이 녹색 예인선 전환 프로그램이에요. 항구에서 커다란 배들을 끌어주는 예인선, 이 배들부터 친환경 연료를 쓰도록 바꾸는 거죠. 탈탄소화를 향한 아주 상징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 차트 보시면 2030년까지 주요 항구에 있는 예인선 중에 30%를 친환경 녹색 예인선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딱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운 거죠. 그리고 이런 인도의 국내 정책은 결국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파리 협정 같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하려면 결국 돈이 문제인데 이 막대한 자금을 인도는 과연 어떻게 마련하고 있을까요?
해답은 국내외 투자를 끌어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업에 외국인 직접 투자를 100% 허용해버리고 또 장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양개발기금 같은 것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 금융허브를 통해 배를 빌리는 걸 더 쉽게 만들고 심지어 큰 배를 인프라 자산으로 인정해서 은행 대출 같은 걸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한마디로 투자의 문턱을 확 낮추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인도의 해양 전략을 이루는 여러 기둥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정책들이 다 합쳐져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봐야겠죠? 이 숫자가 아마 가장 극적인 성공 지표 중 하나일 겁니다. 예전에는 인도 주요 항구에 배 한 척이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평균 4일이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도 안 걸립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효율성 개선이죠. 결국 이 모든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이겁니다. 메이드 인 인디아로 경제는 성장하고 친환경 기술로 환경 문제도 챙기고 외국 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서 전략적으로 더 독립적이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인도 경제 전체의 물류 비용을 낮추는 그야말로 일석사조의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자, 인도는 확실히 거대한 야망을 향해서 모든 엔진을 켜고 출발했습니다. 과연 이 항해가 성공해서 인도가 미래의 바다를 지배하는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